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정체성을 숨기며 자라온 뉴욕대 출신 여성. 업계 최고 대우의 뷰티 총괄 디렉터로 이름을 날리던 그녀가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으로 날아가 밑바닥부터 시작합니다. 대체 콧대 높은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42세 재미교포 클레어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 미국으로 이민와 교육에 열정적이신 부모님 덕분에 공부에 참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죠. 그 덕분에 뉴욕대를 나와 세계적인 뷰티 브랜드에 입사하여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지금은 인지도 없는 브랜드를 키워보고 싶어 한국의 한 중견기업 화장품 회사에 입사해 미국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죠. 뷰티 총괄 디렉터로 주력 상품인 화장품에 대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뉴욕 맨해튼의 높은 빌딩 속 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적을 인정받아왔지만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관세 인상은 모든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미국 유통사 임원 마이클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그의 옆에는 여러 유통사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클레어, 관세가 30% 올랐으니 당신네 제품 가격도 그만큼 내려야겠습니다. 우리 마진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숨을 고르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프리미엄 브랜드고 품질을 위해 최상의 원료를 사용합니다. 가격 인하는 어렵습니다. 마이클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죠. 프리미엄. 솔직히 요즘 한국 제품이 인기 있는 건 그저 K-팝 덕분 아닌가요? 블랙핑크나 BTS 같은 스타들 인기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죠. 한류가 언제 식을지 모르는데 한국 화장품이 계속 팔릴 거라 확신하기 어렵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조국인 한국 브랜드의 가치를 폄하하는 발언이었죠. 마이클은 테이블 위에 중국산 카피캣 제품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당신네 제품과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됩니다. 소비자들은 결국 이런 제품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회의 내내 저는 한국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설명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더 싸게라는 요구만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차별화되는 한국 브랜드의 오랜 역사와 철학을 설명하자 한 임원은 그런 스토리는 마케팅 부서에서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라며 비웃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미국 유통사에서 보낸 계약서 초안이 메일로 왔습니다. 거기엔 가격 30% 인하라는 요구사항이 명시돼 있었어요. 관세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저희에게 전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급식 시간, 제 도시락을 보고 백인 친구가 했던 말. 너 마늘 냄새 맨날 나는 거 알아? 진짜 역겨워. 점심 싸운 것도 냄새 나니까 넌 교실 밖에서 먹어.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커리어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든 브랜드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사직서를 제출했고 아무 계획 없이 파리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의 본고장이었기 때문이죠. 가족들은 말렸고 회사 동료들은 비웃었지만 저는 내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꿈 하나만 품고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계 화장품 강대국인 프랑스를 정복하면 전 세계 시장도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한 달 동안 머물며 시장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파리의 거리로 나섰어요. 첫날부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상파올로 거리의 대형 화장품 매장에 들어섰는데
매장의 60% 이상이 향수 코너였고 색조 화장품이 2030%를 차지했어요. 한국이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문화였죠. 기초 제품은 구석에 조금 전시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화장품 선진국의 모습인가?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 매장처럼 기초 화장품이 진열대를 가득 채울 거라 기대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며칠 동안 말의 지구의 편집숍, 몽마르트의 마르쉐, 생제르맹의 부티크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30대로 보이는 프랑스 여성이 작은 기초 화장품 하나를 고르는데 무려 20분이나 걸렸습니다. 그녀는 제품 이름이나 브랜드는 거의 보지도 않고 전성분 스티커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이름도 안 보고 성분부터 보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장면을 계속 목격했죠. 프랑스 여성들은 화려한 패키지나 유명한 브랜드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분과 제품 철학, 그리고 효능을 따졌어요. 세라마이드 함량은 얼마인지, 보존제는 무엇을 사용했는지, 제조 과정은 어떠한지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겉보다 속이 중요한 거야. 화려함보다 성분, 광고보다 신뢰. 이것이 프랑스 화장품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죠. 사람은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인성과 가치관을 담고 살아가는지 속이 중요하지. 미국에서 자라며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잊고 살았습니다. 화려한 패키지와 강렬한 마케팅에 익숙해졌던 거죠. 파리의 골목을 걸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 유통사들이 한국 화장품을 단지 K-팝 덕분에 뜬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뼈아픈 현실이었지만 그들의 시각이 일부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세계 시장에서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파리의 여성들이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모습에서 저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차별화된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화려한 마케팅이나 K-팝 스타의 인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효능과 철학으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성분과 철학, 그리고 첨단 기술을 결합한 진정성 있는 브랜드.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담은 제품. 이것이 제가 파리에서 찾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 제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도 맞닿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숨겨왔지만 내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와 지혜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창을 일하다가 밤이 깊어졌고 창밖으로 에펠탑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죠.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를 적었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어머니가 주셨던 그 특유의 마늘 냄새 나는 음료. 처음엔 냄새 때문에 마시기 싫어했지만 마시고 나면 신기하게도 몸이 따뜻해지고 컨디션이 나아졌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사춘기 때 얼굴에 여드름이 났을 때도 어머니는 약국에서 비싼 크림을 사오는 대신 집에서 직접 마늘 액기스를 섞은 크림을 만들어 발라주셨습니다. 미국 친구들처럼 화려한 제품을 쓰고 싶었던 저는 속으로 불만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크림은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여름방학이면 어머니와 함께 뒷마당에서 봉숭아꽃을 따서 절구에 찢던 날들. 어머니는 찌은 봉숭아 꽃물을 제 손톱에 발라주시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땐 매니큐어 대신 이걸 발랐지. 자연이 최고거든. 그땐 미국 친구들 앞에서 한국적인 것들이 창피했어요. 모두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했던 것들이 사실은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였던 거죠.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손길, 그 정성과 사랑이 새삼 그리워졌어요.
미국에서 자라며 숨기려 했던 제 정체성, 그리고 어머니의 지혜를 부끄럽게 여겼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땐 창피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한국이었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자부심을 담은 브랜드를 만들기로요.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한국의 지혜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밤새 작업한 끝에 한수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한자로 나라한, 빼어날 수,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죠. 제품 디자인은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던 자개 보석함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전통적인 자개 문양으로 병 디자인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성분은 어머니와 할머니가 사용하던 것들로 구성했어요. 백복령, 작약, 동백오일, 홍삼. 그리고 물론 마늘 추출물도 빼놓을 수 없었죠. 현대 기술을 접목해 QRAI 시스템을 통해 전 성분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제 뿌리를 당당히 드러내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말이죠. 브랜드 콘셉트를 확정한 후 저는 한국의 중소 화장품 공장에 시제품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 한국과 수없이 화상회의를 하며 밤을 새웠죠.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정확한 성분 비율까지 물어보며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한수 제품이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 설렘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자개 문양이 새겨진 포장을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사용하던 그 냄새, 그 질감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하지만 마늘 추출물이 들어간 트러블 진정 크림을 파리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파리 몽마르트 언덕 근처 작은 마르쉐에 무료 체험 부스를 차렸습니다. 알록달록한 한국 색조 화장품이 아닌 자개 무늬의 고급스러운 포장에 담긴 기초 화장품 제품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어요. 한류 열풍 덕분에 한국 색조 제품은 인기가 있었지만 기초 화장품은 대기업 제품이 아니면 찾는 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한국의 전통 성분으로 만든 프리미엄 스킨케어예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지만 대부분은 고개만 끄덕이곤 무관심하게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더욱 한산해졌어요. 저는 큰 기대를 안고 파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품위 있는 차림의 80대로 보이는 한 노부인이 제 부스 앞에 멈춰 서더니 테스터 크림을 손등에 조금 발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거 자운고 냄새 나네. 내 어릴 적 피부약이 이런 냄새였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운고는 한국 전통 약재로 만든 연고인데 그것을 알아보다니요. 노부인은 계속해서 크림을 문지르며 향을 맡았습니다. 그때 우아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방금 그분, 제 어머니예요. 평생 딱 한 브랜드만 쓰던 분인데 흥미롭네요. 그는 앙투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파리에서 유명한 고급 편집숍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앙투안은 한수 제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특히 포장 디자인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색조 화장품이 아닌 이런 기초 화장품 기획력이 좋은 건 신선하네요. 앙투안은 저에게 브랜드 스토리를 묻더니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에서 비롯된 성분들, 자개 디자인의 의미, 그리고 QR 시스템을 통한 전성분 분석 기능까지 설명했어요. 말을 마치자 앙투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험 삼아 제 편집숍에 일주일 팝업 입점을 제안하고 싶군요. 그의 제안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 편집숍 중 하나에 입점할 기회라니요. 앙투안은 제품 몇 개를 가지고 가더니 내일 아침 일찍 가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앙투안의 편집숍에 도착했어요. 예상과 달리 앙투안은
매장 중앙에 한수 제품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진열대 위에는 자개 무늬가 빛나는 한수 제품들이 고급스럽게 놓여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에 한수 제품은 앙투안 매장에서 가장 빨리 매진된 제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노부인 손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오래된 기억 속의 향기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죠. 이 모든 일이 앙투안의 어머니가 한마디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운고 냄새라는 그 한마디가 제가 부끄러워하던 한국의 냄새, 한국의 전통을 세계적인 가치로 바꾸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파리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체성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드러낼 때 진정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요. 앙투안의 편집숍 입점 이후 한수는 파리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실제로 제품을 사용한 파리 사람들의 입소문만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폭풍처럼 올라갔다는 점이었죠. 한국의 화장품 공장은 쉴 새 없이 제품을 생산했고 저는 밤낮으로 품질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처음 10평짜리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파리 지사는 어느덧 100평짜리 사무실을 알아봐야 할 만큼 규모가 커졌어요. 직원도 3명에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은 한 달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고 유럽 각국에서 입점 문의가 쇄도했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화상통화에서 자랑스러워하셨고 저 역시 꿈을 이루고 있다는 성취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5천만 명을 보유한 프랑스의 유명 인플루언서 줄리에트가 충격적인 게시물을 올린 것입니다. 줄리에트는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며 한수 크림을 사용하고 피부가 엉망이 됐다고 주장했죠. 붉게 부어오른 얼굴과 함께 올라온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악플이 폭주했고 환불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앙투안에게서도 걱정스러운 전화가 왔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모든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했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피부 트러블 신고도 없었거든요. 줄리에트의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어요. 그녀가 들고 있는 제품 패키지의 자개 무늬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품 추적 시스템을 가동했죠. 모든 한수 제품에는 고유 일련 번호가 있었고 QR코드를 통해 제조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줄리에트가 사용한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제품이었어요. 진짜 한수 제품을 똑같이 모방한 위조품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줄리에트의 매니저에게 연락해 직접 만남을 요청했죠. 다음 날 파리 시내의 한 카페에서 줄리에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피부가 상한 상태였고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위조품 감별법과 제품 추적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수 제품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죠.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줄리에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매니저는 법적 대응을 언급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중국 위조품 시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브랜드 위기가 아니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죠. 2주 후 줄리에트는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회복된 피부로 등장한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진짜 한수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 피부는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마늘이 이렇게 고급 화장품 원료일 줄은 몰랐네요. 이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수의 진정성과 위기 대응 방식에 감동했고 한국 전통 성분의 효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수는 일약 민감한 피부에도 알맞는 기초 화장품 브랜드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과 자부심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지혜를 담은 한수 제품이 세계인의 인정을 받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죠. 위조품 사건 이후 우리는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위조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한수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 전통 성분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에도 투자했어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한 한수는 이제 단순한 화장품 브랜드가 아닌 한국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대사가 되었습니다. 줄리에트의 리뷰 이후 한수는 데이트를 쳤습니다. 전 유럽에서 우리 브랜드가 화제가 되고 특히 QR 기능은 가장 투명한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은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어 제품의 전 성분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추천받는 시스템에 열광했어요.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클린본 라인이었습니다. 본은 뿌리라는 뜻의 한자로 피부의 뿌리를 정화하다라는 콘셉트를 담았죠. 천연 마늘 추출물과 봉숭아꽃, 백봉령이 함유된 클렌징 보습 라인이었어요. 처음에는 마늘이라는 원료에 의아해하던 유럽 소비자들도 실제 효과를 경험한 후에는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숨기고 싶었던 그 냄새가 이제는 세계인들이 찾는 향기가 된 현실이 신기했어요. 특히 프랑스 화장품 전문지에서 한국 화장품은 색조 화장품뿐만 아니라 기초 화장품도 정직하고 과학적이다라고 평가한 리뷰를 읽었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K-팝의 인기에 편승한 일시적 현상으로만 여겨지던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눈에 익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미국 유통사 임원 마이클이었어요. 그는 제가 한국 화장품 회사를 퇴사하기 전 중국보다 비싸면 팔리지 않는다며 우리 브랜드를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메일 내용은 놀랍게도 한수를 미국 시장에 유통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마이클은 달라진 태도로 말했어요. 클레어, 우리와 함께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조건 맞춰드릴게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 그가 한국 브랜드를 무시하며 가격 인하를 요구하던 모습,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후 무너지던 제 자존심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거래합니다. 우리 가치를 인정해주는 고객에게만 우리 제품을 드립니다.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다가 황급히 조건을 더 좋게 제시했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방식대로일 것입니다.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존중하는 파트너와 함께요. 화상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마늘 냄새 때문에 놀림받던 그 한국인 소녀가 이제는 그 마늘을 세계적인 화장품 원료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제 뿌리가 오히려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려주어서 고맙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한수의 성공은 세계 화장품 업계에 작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 그리고 아시아 시장까지 입점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뷰티쇼 한수는 올해의 브랜드상을 수상하게 되었죠. 무대에 오르는 제 다리는 떨렸습니다. 수백 명의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트로피를 받아든 순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어릴 적 저는 제 뿌리를 부정하며 살았죠. 그런데 지금 그 마늘, 그 봉숭아꽃, 그 모든 한국의 것들이 저를 이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자랑스럽게요. 말을 마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있던 앙투안도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의 눈빛에서 존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건넸지만 저는 오직 한 가지. 부모님께 이 순간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국에서 새벽 시간임에도 깨어 계셨어요. 그리고 이내 봉숭아 물든 손을 화면에 들어 보이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너가 예전에 마늘 냄새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자랑이 됐다니 참 기쁘구나.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릴 적 제가 한국 음식 냄새를 부끄러워하던 모습, 어머니의 정성을 외면하던 순간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내가 창피하다고 숨기던 거.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내 피부를 살렸고 내 브랜드를 살렸어요. 저와 어머니는 서로 화면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묵묵히 손수건을 건네시며 미소 지으셨죠. 오랫동안 제 안에 있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트로피를 침대 옆에 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고 어디선가 은은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에 실려온 듯 어릴 적 우리 집 마당에서 피던 봉숭아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인이었고 그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정체성이었습니다. 저의 뿌리는 이제 제가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자부심이 되었어요. 네, 모든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한때는 숨기고 싶었던 우리의 냄새, 한때는 싸구려라고 무시받았던 우리의 기술. 하지만 지금 세계는 말합니다. 가장 정직하고 과학적이며 가장 진정성 있는 브랜드는 바로 한국이라고.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